이번 시간에는 회의자와 형성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알아둬야 될 내용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꼭 보고 암기하고 숙지해 오시기 바랍니다. 주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푸르다를 가지고 회의와 형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글자들은 자, 보이는 것처럼 자, 여러분 잘 봐보세요. 자, 저 빨간색 모양이 공통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저 빨간색이 뭔지 아는 사람도 있겠죠. 빨간색은 푸를 청이라고 합니다. 이 푸를 청자가 들어간 글자들은 한결같이 다 소리가 청청청으로 나고 살짝 발음이 바뀌어서 정정정으로 납니다. 자, 해일, 물수, 말씀원, 마음심, 눈목, 쌍리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숙지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은 자, 요 색깔 녹색으로 포함된 저 글자 이거 그 다음에 이 네 글자를 추가로 더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미리 알아둔 한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해일자라고 했죠, 여러분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이제는 좀 알아줘야 됩니다. 쓸 때는 어떻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일자, 기역, 빼기, 빼기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이건 뭐라고 했죠? 해일자랑 비슷한데, 자, 이거는 각볼문을 보면, 자, 우리 눈을 그려놓은 모습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자, 각볼문에서 소전으로 오면서 눈이 세워져서 그려져 있을 뿐입니다. 쓸 때는 일자, 기역, 빼기, 빼기, 빼기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우리가 많이 했었죠. 물숫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좀 여러분들이 알아줘야 됩니다. 자, 물숫자는 자, 위에 일자 쓰고, 기역 쓰고, 시옷 첫 번째, 시옷 두 번째보다는 이 아래 모습, 시옷 두 번째, 시옷 두 번째, 시옷 첫 번째 이 모양을 더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뭐였었죠? 그렇죠. 당구장 표시 닮았는데, 쌀미자라고 했습니다. 쌀미자는 이렇게 변화 과정을 거친다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고, 자, 이렇게 쌀을 한번 먹기 위해서 옛날 할아버지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쌀을 먹으려면 78번에 너희들의 손이 들어간다. 단순한 파자식 해법이지만 여러분들이 쓸 때는 시옷 두 번째, 시옷 첫 번째, 그 다음에 더하기 쓰고 시옷 첫 번째, 시옷 두 번째. 쌀 밑자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봤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마음심도 많이 봤었죠, 여러분들. 마음심 이미 설명이 된 글자고. 자, 그런데 마음심자를 어떻게 쓴다고 그랬죠? 마음심자를 다른 글자 옆에다가.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저희 코너 중에 금요일 라디오 사랑극장 앞으로 사연이 많이 오잖아요. 예. 특히 이별로 끝나는 세대 심사들도 많아요. 맞아요. 그 세대에 맞춰주신 분들도 맞추긴.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새롭게 보는 글자지만 여러분들 알고 있는 글자입니다. 말씀원과 소리음입니다. 말씀원은 자, 입은 말은 입으로 하니까 입을 그린 다음에 선 4개 싸가지게 해야 되니까 선 4개를 그었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입으로 싸가지게 말해야 된다. 하나, 둘, 셋, 넷. 그랬을 때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미음자 모양 쓰고 소리음자는 여러분들이 소리 지를 때 우리 어떻게 지르죠? 야오라고 소리 내죠. 그래서 야오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 야오 보이죠? 야오 입으로 입을 크게 벌리고 그랬을 때는 오자 쓰고 야. 그 다음에 입을 크게 벌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쓰면서 외워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모습은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보이죠? 그렇죠. 사람이 땅 위에 서 있는 모습이죠. 자, 지금 글자랑 비교해보면 자, 머리도 그대로 있고 양팔도 있고 단 몸통 부분만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걸 못 외우겠으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기어다녔겠죠. 기어다니다가 어느 순간 섰겠죠. 그럼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보고 요놈 선에 있겠죠. 그래서 요놈 선다. 그래서 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요놈 드디어 섰다. 그래서 설립 이렇게 외워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있으면 서다 립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자, 각볼문을 보면 그냥 물고기 붕어 한 마리죠. 그래서 붕어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쓸 때는 머리 부분을 시옷 쓰고 기역, 그 다음에 몸통 부분을 일자, 기역,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날개 꼬리 부분을 지느러미 꼬리 부분을 시옷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쓰면 됩니다. 물고기 어라고 합니다. 머리, 몸통, 꼬리, 뭐 지느러미 해당하겠죠. 자, 그 다음은 자, 여러분들 한글의 모자 비슷하게 생겼는데 각볼문에 보면 이렇게 뱀처럼도 생겼고 그래서 지금은 요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벌레충이라고 부릅니다. 벌레충. 쓸 때는 일단 미음자 쓰고 한글의 오자 쓰고 시옷 두 번째 쓰면 되겠죠. 벌레충. 근데 한자에서 벌레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긴 하지만 한자에서는 멍멍 개처럼 생긴 거, 네 발 달린 동물, 그 다음에 붕어처럼 생긴 애들, 참새처럼 생긴 애들을 뺀 모든 걸 한자에서는 뭐라고 분류를 하냐면 벌레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개는 사람들이 벌레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한자에서는 조개 합자에도 벌레 충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개구리에도 마찬가지로 개구리가 멍멍 개처럼 생기지 않았고 붕어처럼 생기지 않았고 참새처럼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다 벌레로 분류를 합니다. 꼭 한번 써보세요. 모기처럼 생겼죠, 한글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생각했습니다. 벌레 중에 가장 인간을 괴롭히는 모기. 그래서 모기를 닮았다. 그래서 모기는 F킬러로 쏴서 죽여야 되죠. 띵 날아서 이렇게 오면 모기를 F킬러를 뿌려서 죽인다. 이런 식으로 하여튼간에 여러분들이 꼭 외워와 주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음악 시간에 배우는 샵처럼 생겼죠. 그렇지만 한자에서는 이렇게 우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물정 빼기 빼기 시옷 일자 빼기 빼기 시옷 일자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음악 시간에는 샵이지만 한문 시간에는 우물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이 글자는 뭐처럼 보이죠, 여러분들? 자, 그렇죠. 색깔 입혀보면 파란색은 우리가 배웠던 새싹이 땅에서 돋아나는 풀 같은 모습이죠. 이때 빨간색은 흙이겠죠. 땅이겠죠. 그래서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모습. 그 다음에 다른 각볼문을 보면 흙토자가 더 보이기 자세하게 표현해 놓게 되어 있습니다. 흙이라는 걸. 그래서 흙에서 싹이 돋아나는 모습. 그래서 그대로 쓰면 풀토자는 이렇게 써야 되고 땅은 그냥 땅 모양대로 흙토자가 되니까 지금은 흙토자 위에 새싹이 이렇게 돋아나 있는 모습으로 써서 지금은 이렇게도 쓰지만 옆에 이파리 모양을 달아서 단독으로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쓸 때는 시옷 빼기 빼기 일자 빼기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단독으로 다른 글자랑 쓸 때는 빼기 빼기 일자 빼기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흙에서 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흙에서 풀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고 다음 시간까지 와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돼 있다는 전제 하에 다음 시간에 자, 이런 글자들은 어떻게 뜻을 형성하게 되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꼭 빨간 글자 그 다음에 옆에 붙어있는 파란색 글자들 한 번씩 더 돌려보면서 꼭 숙지하고 외우기 바랍니다. 자, 교실에서 만나겠습니다.